6월 27일 오늘 금요일 오늘 MPB 교류전이 끝나고 이제 다시 MPB가 좀 돌아옵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주간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죠? 21.4배짜리. 이게 로또 폴인데, 어제 전반 해볼 만한 경기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근데 배당, 당연히 뭐 전반은 배당 메리트가 좋으니까. 묶었는데 21.4배인 거야. 그래서 한번 쑥 찔러서 드렸는데 잘 들어왔고, 어제 주력에다가 중배당까지 잘 들어왔다. 두 개 묶어도 4.1배인가 그랬어요, 이거. SSG하고 키움. 우리 또 다폴로 또 드신 분들도 계시고. 좋았던 주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MPB는 형들 좀 이제 휴식기를 갖고 돌아오는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의 특징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떤 부분들이냐 일단 선발들은 그래도 좀 좋은 선발들이 나옵니다. 그죠? 좋은 선발들이 좀 나오고 그리고 불펜이야 뭐 이제 조금 좀 휴식을 좀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박아볼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 근데 아실 거예요. 일본 야구는 불펜 운영을 진짜 그렇게 팍팍하게 안 해 잘. 뭐 딱 때려박고 이런 걸 잘 안 해. 그냥 순번대로 나오는 그런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길게 쉬었기 때문에 타격감이 약간 다운일 수 있는데 리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실 약간 고득점이 많기는 하죠. 근데 제가 놀랍게도 여러분들 제가 한번 리그 평균 OPS를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면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조금 유의미한 데이터 샘플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놀랍게도 지난 시즌 대비 리그 OPS, 리그 평균 OPS가 작년보다 더 낮아요. 우리의 체갑은 어때? 작년보다 타고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런도 많이 나오고. 예. 근데 실제로는 리그 평균 OPS가 퍼시픽 리그, 센트럴 리그 모두 작년 시즌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이게 아직 뭐 전반기도 안 끝난 거라서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 체감하고는 조금 좀 다르다. 뭐그 정도는 말씀드릴 만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요미 대 욕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좀 약간 언더를 좀 찾아볼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 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뭐 언더도 언더 나름이니까 뭐 잘 골라가야 되겠죠. 첫 번째 경기는 요미대 요코. 이번 교류전에서 정말 죽을 순 두 팀이죠, 그죠? 최근 10경기 끊어보면은 요코하마가 2승했고요. 그리고 요미우리는 3승했습니다. 둘 다 아주 더럽게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고 요미우리는 역시 이제 그래도 교류전에서 홈에서는 반타작 정도는 했다. 요리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코하마는 참 요즘 빠따가 그죠? 지바로 때 마지막 시리즈에서 막 5득점, 9득점 하긴 했는데 빠따가 조금 침체기에 있었고 확실히 좀 그 중심 타자 있잖아. 오스틴이 이제 작년에 중심을 딱 잡아줬었는데 그 친구가 그 역할을 좀 못해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꾸준한 마키슈고 최근에 좀 잘 치고 있는 이제 스스고 아저씨 뭐 정말 꾸준한 산호하고 이제 마키 이런 자원들은 좀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선수라고 말씀드리는 와타라이 이 친구가 앞으로 욕구에 좀 중요한 선수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와타라이 얼굴이 잘생겼어. 자, 오늘 선발은 야마자키 요리 대 앤서니 케이가 나옵니다. 일단은 센트럴리그 투수들이 교류전에서 대체적으로 좀 안 좋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이 두 투수들도 좀 그랬습니다. 일단 앤서니 케이는 두 경기 다 털렸어요. 최근 두 경기 소뱅, 지바로 때 만나가지고 둘 다 탈탈 털리고 4실점 4실점 이렇게 했고 야마자키 요리는 소뱅전에는 잘 던졌고 니오넴전에 5인 4실점 이 빠따 센팀들 만나가지고 약간 좀 고생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K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너무 잘 던지고 있기는 했거든요. 이 양반도 약간 뚱땡이 체형이기 때문에 여름 구간에 조금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은 좀 하고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4월달 1점대, 5월달 1점대 너무 좋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좀 다운 사이클로 좀 가나? 그런 생각을 슬쩍 하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좀 몸에 열이 많아요. 딱 봐도 그 시큼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이 많고 굉장히 성격이 좀 불같아 이 친구가. 그래서 좀 멘탈 터질 때는 볼질도 좀 많이 하고 그런 경향이 조금 있죠. 그래서 이 여름 구간의 성적은 조금 좀 티어를 낮춰야 되지 않나 시즌 초반에 비해서 그 정도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앤서니 케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요코하마 구장도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약간 이제 타자 구장이라고 좀 볼만한데 홈 성적이 좀 좋지 않고 원정에서 좀 좋은
좋은 편인데 상대 전적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난다. 홈에서는 4경기 3패 ERA가 5.95로 요미우리 전이 너무 좋지 않았죠. 이게 다 작년에 만난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는 2점대로 뭐 나름대로 뭐 쏘쏘했다. 괜찮았다. 요미우리가 뭐 홈에서는 빠따를 조금 낮게 치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빠따 기대치가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K도 뭐 적당히 던져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뭐 요미우리 방망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왁구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 정도로 빠따를 계속 못 칠 팀인가 싶어 나는 솔직하게. 최근에 이제 복귀해서 타격감 회복하고 있는 마루. 복귀해서 요즘 잘 치고 있는 사카모토, 그리고 이즈구치 잘하죠? 요시카와 나오키야 뭐 원래 기본빵 하는 애고. 그래서 상위 타선의 왁구는 좋다. 여기서 이제 뭐 케비지라든지 저기 저 초박형 아저씨가 좀 빨리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미우리 전체적인 빠따 왁구는 상위 타선은 나쁘진 않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요미 선발은 야마자키 요리. 야마자키 요리는 그래도 교류전에서 한 경기는 좀 잘 던졌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맞을 만한 것 같아요. 그 잘 던진 대상이 무려 소프트뱅크였다. 더더군다나 좀 난이도가 높은 원정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페이 원정에서 8이닝 무실점 4피안타로 잘 던졌다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맞을 만한 것 같습니다. 니오는 전에 10피안타로 개뚜드러 맞았는데 이 경기에서도 삼진을 7개나 뽑았고 3실점 패전이 되기는 했습니다. 삼진을 좀 많이 뽑았다. 야마자키 이오리도 배팅하고 좀 꿈뻑꿈뻑 하는 거 보면 좀 빡치긴 해요. 약간 붕어 간지도 좀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폼은 굉장히 꾸준한 편이고 그리고 K랑 다르게 교류전에서 한 경기라도 그래도 퍼포먼스를 보여준 바가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상대 전적이 엄청나게 좋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코하마는 빠따가 좋은 팀이거든요, 그죠? 근데 많이 만났어. 작년에 5번, 올해 벌써 2번 만났고, 작년하고 올해만 딱 통틀어 놓고 보면은 6승 0패예요. 6승 0패고, 최근 10경기 끊어봐도 8승 1패, ERA가 1.29야. 정말 좋아도 좀 많이 좋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뭐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야마자키 요리가 그래도 K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미요리 정말 손이 안 나가기는 해요. 하지만은 홈에서는 그래도 승률이 조금 나오는 편이고, 플러스 10개입니다. 그리고 리드 잡으면은 꽉 막아서 이길 수 있는 팀이고. 요미요리 승의 한 점차 경기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 대 한신. 센트럴리그 팀들 얘기하다 보니까 역시나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좋지 않았다 이 녀석들이 그죠? 다 좋지 않았다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 왜냐면 개또들어 맞았기 때문에 퍼시픽 리그한테 일단 야쿠르트는 최근 10경기 보면은 2승 1무 7패 이렇게 했고요. 한신도 최근 10경기 보면 3승 교류전에서 진짜 핵두드러 맞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야쿠르트는 그래도 뭐 홈에서는 쬐끔쬐끔 뭐 이기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요. 용타들 기반으로 지금 타격감이 조금 좀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는 하다. 그 정도 말씀은 좀 드릴 만한 것 같고 뭐 한시는 고만고만합니다. 빠따도 불펜도. 근데 이제 불펜 필승조가 헐거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누차 말씀을 좀 드렸었죠. 불펜 필승조가 많이 헐거워져 있다. 오늘은 뭐 돌아온 첫날이니까 조금 나빴죠. 자 오늘 야구 선발은 피터 램파드가 나옵니다. 아이고 7월 말까지 패키지를 일단 보내드리고 멘트가 중요합니까 지금? 빨리 보내드리는 게 중요하지. 큐피도 한 2개 넣어드리고 고맙습니다. 배트맨 그 기간 감안해서 제가 패키지 금액 올려놓은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냥 폰은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뭐야 컴프야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컴프야도 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 또 솔 이벤트 피터 램파드 이 친구 괜찮아요. 그쵸? 이 친구가 제가 던지는 걸 몇 번 좀 자세하게 좀 봤는데 일단 전체적인 피칭 로케이션이 직구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직구 볼빨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일단 직구를 베이스로 아주 이제 구위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변화구가 조금 받쳐줄 변화구가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기는 해요. 직구 볼빨에 비해서는 변화구 완성도가 약간 아쉽다. 직전 경기가 좀 안 좋았어요. 4.2이닝 5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는데 이 경기가 약간 이슈가 있었던 게 이 경기가 갑자기 뭐 마운드로 소환을 하더라고요. 트레이너랑 코치를. 그래서 이제 막 약간 뭐 내려가고 싶은 느낌이야.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안 내려주니까 좀 땡깡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로 갑자기 실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마운드에서 자빠지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뭐 그 이후로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뭐 나오는 거 보니까 몸 상태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예, 없겠지만은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조금 좀 우려를 좀 하게 만든다.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아요. 이 친구 콜로에서 뛰던 선수기 때문에 진구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선방을 좀 해준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요. 로케이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빨이 아주 좋다. 예, 하지만 변화가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램파드 일단 몸 상태가 좀 괜찮은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약간 좀 들고요. 예, 일단은 런을 좀 많이 깔 수 있는 우리 모리시타라든지 한신 빠따, 이 정면 승부 이런 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게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홈에서 뭐 기본빵 하는 선수기는 해요. 예. 반대로 무라카미 쇼키 올 시즌 이제 완전히 좀 3년 차로서 신인 티를 좀 벗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정말 뭐 팀의 에이스 다운 모습을 좀 보여준다. 작년에는 확실히 좀 풋풋한 그런 신인의 냄새가 좀 많이 났다고 하면은 올해는 좀 많이 좋아졌다. 안정감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딱히 별로 안 좋았던 부분이 많이 없고 이 양반이 이제 원정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원정 리스크도 올해는 많이 줄어들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자꾸 가는 원정이다 보면 적응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예.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한 번 안 좋은 경기가 있는데 6인 3실점. 제 기억으로는 이 라쿠텐 원정을 거의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무라카미가. 그래서 약간 낯설음이 좀 있을 수 있는 구장이니까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야쿠르트는 올해 한번 만나서 완봉승을 이미 거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진구 원정 또 중요하잖아요. 진구 원정에서 역대 3경기 던졌고 3승 무패 ERA가 0.86으로 진구 원정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 예, 원정에서 아주 좋지 않은 성적을 찍는 녀석이 이 진구에서는 나름대로 적응을 잘했다. 그리고 3번이나 던져봤다. 아무튼 뭐 야쿠도 요즘 타격감 좋기 때문에 무라카미도 약간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선발의 왁구는 무라카미 쇼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신 승마 6.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파드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언어바에서는 그죠? 램파드가 직전 경기의 모습이 나오면은 뭐 좀 언더가 좀 위험할 수 있겠죠. 다음 경기는 주니치 대 히로. 음, 주니치 최근 10경기 3승. 히로시마 최근 10경기 4승. 히로시마가 제일 많이 했네, 그래도 승을. 센트럴 리그의 자존심? 아이고, 센트럴 리그 이 거품 녀석들. 제가 교류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제대로 나왔네요. 그죠? 주니치 최근에 좀 빠따가 좀 다운이고요. 약간 이제 빠따가 그래도 시즌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최근 기준으로 약간 좀 빠따가 좀 다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히로시마는 좀 너를 뛰는 경기를 좀 많이 했죠. 그죠? 이기는 경기들도 정말 뭐 극적으로 아주 뭐 화끈하게 이기는가 하며 질 때도 보면 뭐 수비 실수라든지 뭐 불펜에서 날려먹기도 하고 충격적으로 패배하는 경기들도 좀 덜어 있고. 확실히 컨셉이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 팀이 그죠? 작년 대비 불펜과 수비는 좀 약해졌고, 바타의 폭발력은 조금 더 좋아졌고, 바타 폭발력의 중심에는 역시 뭐 파비앙이 있겠죠. 파비앙이 그렇다. 자, 오늘 선발은 유다이 오노 대 마사토 모리시타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이 오노는 이제 88년생이니까 몇 살이야? 3살. 나보다 3살 동생이니까 38이네요. 38. 이 양반 그래도 뭐 홈에서 잘 던지는 모습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죠. 올 시즌 유일한 원정 경기였던 요코 원정에서는 1.1이닝 4실점으로 이제 개뚜두로 맞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경기들은 대체적으로 좀 잘 던져주기는 했습니다. 홈에서의 경기들은 그래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제가 이 주니치의 별로인 투수들이 홈에서 잘 던지는 이유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유다이오노, 그리고 마치바, 이런 양반들은 구위가 진짜 그냥 아예 제로란 말이야, 이 양반들. 진짜 주니치에서 뛰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근데, 볼이 딱 보면 어때요? 치기 만만하단 말이야. 그래서, 왁! 하고 이제 돌려. 안 넘어가지. 반테린 도미니까.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솔직히 나는 그래도 이 급에서 왁구이 알바는 조금 빼줘야 된다는 마인드긴 하거든. 왁구이 알바는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는 구위가 세고 전체적인 이제 그 투구 폼의 거기서 오는 그 디셉션이 진짜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아무튼 뭐 여전히 홈에서는 잘 던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고요. 올 시즌 홈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고 6인이 무실점으로 잘 던진 바가 있다. 그래서 홈에서는 2승 2패 ERA가 2.01로 좋다.
마사토 모리시타는 올해 굉장히 꾸준합니다. 이 친구 정말 실점이 꽉 피칭이 거의 없는데 실점은 한 점에서 두 점, 진짜 많이 주면 세 점까지 주는데 보통 한두 점에서 놀아요. 예, 그래서 계속 뭐 1이닝은 7에서 한 8이닝, 6이닝, 9이닝 그 사이에서 진짜 꾸준하게 던지고 있다. 약간 메이저리그의 맷보이드랑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예, 맷보이드도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모리스타가 뭐 예전에는 뭐 완투, 완봉 같은 것도 한 번씩 좀 해주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모습은 좀 별로 없어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아주 좋습니다. 예, 작년에도 2점대, 재작년에도 2점대, 올해도 2점대. 여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작년 꽉 피칭이 없다는 건 좀 아쉽고요. 올 시즌 주니치는 한 번 홈에서 만나서 6이닝 4실점 10피안타 4삼진으로 한번 조털린 경기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주니치 상대 전적도 큰 문제는 없다. 주니치가 근데 요즘 빠따가 약간 좀 사그러드는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가 빠따 잘 치는 이유는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예, 바야시 쿄다이 우에바야시 오카바야시 둘이 잘하고 최근에 호스카와가 복귀해가지고 그래 장타 한 바퀴 좀 때려주는 게 좀 괜찮은 것 같고 결국에 이 팀이 빠따가 좋아질라 그러면은 뭐 이제 보슬러나 칼릭스테 뭐 이런 애들이 좀 해줘야 되겠죠. 아무튼 호스카와는 그래도 빠르게 타격감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교류전 막바지에는 타격감이 좀 좋지 않았다는 거는 팩트. 자, 그래서 뭐 고놈이 고놈 선발인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일단은 유다이 오노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적인 맞고는 그래도 모리시타 쪽에 손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요. 역시 뭐 저득점 경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득점 경기는 약간 깐당깐당할 것 같아. 모리시타가 요즘 거의 무실점이 없다는 부분들. 예, 그리고 유다이 오노 아저씨도 뭐 언제 두드러 맞, 뭐 파비앙 이런 애들 때 투런 쓰리런 맞으면 그냥 끝나니까. 근데 그래도 오바 보기엔 조금 맞고가 좀 쉽진 않아 보인다. 예,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에이스 매치업이죠. 그죠? 예, 오늘은 뭐 에이스를 내는 거지. 상대 전적 좋거나 이런 선수들. 이 매치업이 딱 그렇습니다. 자, 세이브는 그래도 뭐 교류전 잘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퍼시픽 리그 팀들이니까 다 교류전 성적이 좋았죠. 세이브는 6승 4패, 최근 10경기. 예, 그리고 니오넴은 7승 3패. 니오넴은 요즘 빠따감 좋고요. 예, 세이브는 밸런스가 있는 팀인 거죠, 그죠? 제가 빠따 티어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기는 하죠, 그죠? 여기가 빠따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그 친구가 언제 복귀하나 모르겠네. 시즌 초반에 그 잘했던 와타나베 세이안가 이름이 신빙이 걔가 좀 돌아오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뭐 그렇고요. 예. 빠따는 니오넴. 그래도 뭐 불펜은 세이브. 요 정도 느낌인 거죠. 근데 오늘은 뭐 불펜 이런 것도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죠? 오늘 에이스들이 나오고 이닝 굉장히 잘 먹는 양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마이는 최근에 한번 좀 시계 한번 털린 경기가 있습니다. 히로 원정 가가지고 7이닝 5실점으로 대마이 황마이에서 이 경기는 조금 좀 비난을 좀 받았던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그 다음 경기 요코하마 원정이면 사실은 원정 난이도가 높거든요. 예, 여기 투수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야. 이 경기 가서 완봉했고 이 피안타에 삼진 17개를 두드러 잡았습니다. 예. 야, 좀 그렇다. 근데 이 경기에서 형들 포인트로 좀 말씀드릴 만한 거는 이마이는 17일 날이 마지막 등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9일 쉬고 등판인 거죠. 근데 우리 이토 히로미는 20일 날 등판이야. 근데 이토 히로미도 정상 로테긴 하거든. 근데 조금 더 쉬는 게 아무래도 투수들한테는 유리하기 때문에 투수는 그래도 무조건 쉬는 게 나아요. 너무 길게 쉬면 뭐 경기 감각이 떨어지고 뭐 커맨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렇지만은 뭐 2주 안에서의 휴식은 투수들한테는 거의 좋다고 보는 쪽이 맞습니다. 예. 반대 선발은 이토이롬이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양반 기복이 좀 있기는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홈에서 좀 안 좋기도 하고 이제 런에 문제가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에스코네 성적이 좀 아쉽다. 대체적으로 좀 기복이 있긴 하지만 꽉 막아주는 경기는 뭐 9이닝 그냥 먹어버리니까 약간 좀 정면 승부를 좀 많이 하는 타입이라 가지고 좀 안 좋을 때는 좀 두드러 맞기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양팀 선발 다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아요. 일단 이마이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3승 3패, ERA가 1.81 이렇게 나오고요. 이토이로미도 상대 전적 끊어보면은, 7승 1패, ERA가 1.74.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세이브가
예전보다는 빠따가 좀 세진 팀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만난 적이 없어요, 이토 히로미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할 만한데 그래도 진짜 이토 히로미가 상대 전적이 좋았다. 그리고 세이브 원정에서의 성적도 아주 좋았다. 이 양반은 그래도 홈보다 원정에서 잘 던지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이스 매치업은 또 모르겠다. 누가 이길지 좀 찾기가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은 들고요. 예, 그래도 저는 세이브 쪽으로 조금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선발 쪽에서의 고점은 비슷한데 개인적으로 이마이가 조금 더 기대감이 드는 건 사실이고 빠따야 뭐 니오넴이 좋긴 한데 저는 세이브 역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지바 롯데 대 소프트뱅크. 지바 롯데 6승 4패로 선방을 했고요. 예,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7승 1무 2패로 최근에 이제 교류전에서 아주 성적이 좋았다. 지바 롯데가 제가 그래도 빠떼를 좀 잘 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 기존의 자원들이 잘하는 게 아니다. 이제 기존의 양반들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이제 뉴페이스들을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 뉴페이스들이 잘해준다. 예, 뭐 테라치 류세이라든지 야마모토 다이토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쑥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근데 이 젊은 선수들이 결국에 계속 잘 치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뭐, 한 달, 두 달, 오픈빨 있다 푹 꺼지는 거 다들 아실 텐데,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뭐, 기존 자원들이 좀 올라와야 되겠죠, 그죠? 예, 뭐, 소토라든지. 최근에 오카는 조금 경기를 나옵니다. 예, 뭐, 그런 거고. 소뱅은 요즘에 뭐 아주 좋은 투타 밸런스를 좀 보여주고 있죠. 예, 은근히 불펜도 잘 돌아갑니다. 요즘에 그죠? 예, 뭐 소뱅이야 뭐 불펜에서 시원하게 날려먹은 경기들이 임팩트 있게 날려먹는 경기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불펜도 전체적인 그 사이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즘 불펜은 잘 돌아갑니다. 곧잘. 예, 전체적인 빠따 기대치는 아주 좋다. 슈터도 복귀해서 꾸준히 타격감이 좋고요. 예, 중심에서 야나기 마치가 진짜 교류전에서도 캐리를 좀 많이 해줬죠. 예, 전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타자들이 많다. 기존의 자원들이 조금 얘네들도 이제 좀 올라와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쿠리아라 이런 애들도 영 좀 기대치를 좀 못 보여주긴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사이클이 한번 바뀌는 시기가 옵니다. 예. 기존에 잘하는 애들이 한번 좀 올라오는 시기가 옵니다. 자, 오늘 선발은 타네키가 나오고요. 예, 모이넬로. 에이스급들이긴 한데, 타네키가 제가 올해 타네키는 조금 좀 별로 같아요, 저는. 예, 성적만 딱 보면은 3.09, 올해는 3.60. 이러니까 뭐 큰 차이가 안 나 보이긴 하는데, 경기를 보면 이 친구가 작년에 진짜 폼 좋을 때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모습이 안 나와, 올해는. 이 양반 하면은 진짜 뭐 구위가 아주 끝내주는 양반이고 제구 잘 될 때는 진짜 뭐 아무도 못 치는 공을 던지고 그런 모습이 인상적인데 그 정도 모습이 저는 올해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예, 아직까지는 못 봤고 최근 기준으로 그래도 경기를 꾸역꾸역 잘 던지거든요. 5이닝 무실점, 8이닝 1실점, 6.2이닝 2실점, 6이닝 4실점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볼질은 꾸준하다. 그리고 제가 경기를 보면은 예전에 그 좋았던 구위가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고 올 시즌 한 번 만나서 6이닝 4실점 1자책으로 좀 좋지 않았다. 이 경기에서 만타도 8방이나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상대 전적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타네이키는. 갑자기 주사위가 6이 뜨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올 시즌의 모습이 또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볼질도 여전히 꾸준하고 모이넬로는 뭐 별로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워낙 잘 던지는 선수고. 근데 지바로 때 전적은 조금 좀 아쉽기는 아쉬웠다. 예. 올해는 만난 적이 없고 작년에는 이제 3번 만났었는데 7이닝 1실점, 6이닝 3자책 6이닝 1자책, 7이닝 3실점. 모이넬로 이름값에는 조금 좀 아쉬웠다.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선발 기대치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지바롯데가 빠따가 정말 좋기는 좋아요. 예, 좋긴 좋은데 사실 뭐 소백은 빠지나요? 예, 그에 비해서 안 빠지죠. 예, 더 좋으면 더 좋았지. 그래서 지바롯데 요즘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거 홈에서 7승 3패하고 있기는 합니다.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거 뭐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선발의 기대치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다. 소프트뱅크 승마 5.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오바를 본 경기네요, 제가.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들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 전체표 추천 좋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스티비 테디오 라이브 오셔서 금액을 후원해 주시면 보내드리고요. 모이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린다. 유튜브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예,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해주시면은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마지막 경기는 오릭스 대 라쿠텐. 오릭스는 요즘 뭐 빠따가 굉장히 뜨겁죠, 그렇죠? 예, 진짜 뭐 너나 할 거 없이 빠따가 굉장히 뜨거운데 요번에 이제 휴식이 좀 어떤 영향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뭐 빠따가 다 좋아요. 예, 중심 뭐 상하이 할 거 없이. 그래서 좀 기대가 된다. 이 니시카와 료마 얘가 또 앞에서 좀 잘해주고, 뭐 모리, 뭐 중간에 뭐 쿠레바야시는 좀 그냥 그래. 쿠레바야시. 뭐 통구 꾸준하고, 통구 올해 굉장히 꾸준하죠. 예. 그리고 최근에 복귀해서 잘 치고 있는 문해, 어, 이 양반도 좀 잘 친다. 요즘 타격감 굉장히 뜨겁습니다. 문해도. 라쿠텐도 7승 1무 2패 이렇게 했고요. 뭐 나름대로 잘했죠. 예. 확실히 불펜은 굉장히 헐겁다는 생각을 계속 하기는 해요. 예. 기본적으로 뭐 미들맨이 이렇게 많지 않다. 여전히 노리모토 할배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 예. 후지라가 마무리를 한번 보내보려고 했더니 약간 좀 별로였고. 그래도 빠따는 좀 기대감이 있다고 제가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용타만 조금 좀 쳐주면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타선인 것 같다. 예, 무라바야시 올해 잘하고 코브 같아. 아사무라야 뭐 꾸준한 양반이고. 곤살레스 이 친구가 조금 칩니다 요즘에 그죠? 예, 이 친구가 이제 중심 타선인데 그렇다. 음. 바닥이 대체는 조금 올려봐도 되겠다. 오늘 그래도 선발들 중에서 제일 빠지는 양반이 여기서 나왔네. 쿠리아렌. 제가 진짜 별로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즌 초반에는 제가 제 말이 틀렸었는데 시즌 중반으로 가면서 제 말이 맞았죠, 그죠? 이 양반 개토대로 맞기 시작. 근데 그래도 뭐 꾸역투를 잘해줘요 여전히. 예, 그래도 2점대고 아직까지. 예. 약간 기록들을 좀 뜯어보면은 홈에서 궁합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홈에서 지금 홈을 좀 옮겨왔잖아. 근데 작년에도 사실 히로시마에서도 홈에서 굉장히 잘했단 말이야. 근데 올해 홈에서 6경기를 보면 3승 1패, ERA가 1.23으로 홈에서는 괜찮았다. 뭐 이런 거는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다들 아시겠지만 구위가 진짜 바닥이에요. 이 양반도. 예, 마츠바, 뭐 쿠리아렌, 뭐 오노유다이 이런 사람들 막 140 초반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타이밍 싸움을 할 줄 아는 양반들이긴 하니까. 예,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뭐 스플리터라든지 이 양반은 서드 피치도 둘 다 던집니다. 체인지업 스플리터 요리조리 던지면서 이제 좀 맞춰 잡는. 아무래도 구위가 약한 양반인데 여기 교세라돔도 이제 펜스가 한 높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예. 일단 올 시즌에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런 페이스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구위가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라쿠텐은 두 번 만나서 둘 다 잘 던졌다. 반대 선발은 다카이사 하야카와가 나옵니다. 예, 작년에도 2점대, 올해도 2점대. 뭐 나름대로 수락 중인데 뭔가 느낌은 작년보다 좀 임팩트가 너무 없지 않아, 그지? 예, 작년에 뭐 승수를 많이 올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2승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확실히 임팩트가 좀 떨어져. 근데 기록을 보면은 크게 차이는 안 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고 이 양반은 또 반대로 홈에서 좀 잘 최근에 좀 유난히 좀 안 좋았어요, 홈에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좀 승원이 좀 매우 없었어, 홈에서. 올해 이제 2승 5패로 안 좋았잖아요. 작년에는 11승 했는데 홈에서 최근 10경기 끊어보면은 2승 6패야. 원정에서 끊어보면 6승 1패고 유난히 홈 원정에서 이렇게 승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조금 나기는 난다. 예, 근데 사실 뭐 홈이 투수구장이라 가지고 이런 것들은 근데 또 외면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오릭스 상대 전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홈에서 10경기 끊어보면은 1승 7패 4.40 원정에서 10경기 끊어보면은 4승 2패 2.85 그래서 뭐 선발들은 사실 뭐 오늘 나오는 다른 선발들에 비해서는 조금 좀 임팩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죠? 예, 쿠리아렌이야 뭐 구위가 없는 선수고 하야카와도 사실은 뭐 에이스 치고는 구위가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니까 기준점도 좀 높게 받았죠. 근데 그래도 좀 뜯어보면은 원더를 볼 만한 요소는 좀 충분히 좀 있지 않나. 그 정도 좀 생각을 하기는 하고요. 이제 오릭스나 라쿠텐 타격감이 아주 좀 좋은 상태에 있긴 하지만 투수들 그래도 투수를 왔고는 6.5 기준점에서는 한번 언더를 좀 볼만하다.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승패는 뭐 어딜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 쿠리아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라쿠텐 보겠습니다. 라쿠텐. 라쿠텐 역배 6.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MPB 6경기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제 일요일부터 브레이크가 우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전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또 야무지게 발라먹어야 되지 않겠어? 예, 그래도 휴가 기간에. 잘 한번 맞춰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